시장으로서 업무 시작한 지가 어제부터인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대구 시정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왔던 일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1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 그 사이에 수박국에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과 시의회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기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면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최대 성과 3가지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정책 3가지, 3가지가 아니고 자세히 내용은 100가지입니다. 거기서 어느 특정 정책을 한 것만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서 100+1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 그간 중앙정치에서 바라봤던 대구시와 민선 2기, 민선 8기 2년을 경험한 현 시점에서 느끼는 대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느끼시는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강은경 기자가 질의했나? 중앙정치에서 대구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폐쇄적이다. 대구시가 부산이나 인천처럼 개방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시정을 해보니까 참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집행 과정도 참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활짝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고 그리고 세계에도 문을 여는 그런 대구시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중점적인 시책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가 좌우논쟁보다 국익 우선주의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하자.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는 선진대국 시대가 꿈이라고 밝혔는데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떻게, 이게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진보 좌파가 집권하든 보수 우파가 집권하든 각자의 진영 논리로 꽉 막혀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모두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를 타파하고 헌법 46조 제2항인가 보면 국익 우선으로 나라를 하라고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대구혁신 100% 일이 오늘 배포되었는데 이 중 가장 예차게 가는 정책은 전부 다입니다. 거기 어디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고 작은 정책들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차게 가는 것은 100+1이 모두 예차게 가는 정책이다. 두 번째,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시면서 한반도 핵균형론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어제인가 홍카콜라에 올라왔던 거 보니까 내가 이때 발언했던 거, 핵균형정책에 발언했던 걸 10년 전부터 했던 걸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늦었고 되질 않습니다. 한번도 핵균형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북의 핵노예가 됩니다. 핵인질이 돼요. 핵무장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 정치인이란 프레임에 갇힐까 싶어서 핵무장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됩니다.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은 공석이었고 국무차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조야의 건축 전문가들하고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거의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각국의 원수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그 당시에 하도 심각해서 한국의 야당 대표도 불러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30분 기조발제를 하고 미국의 핵 전문가들, 군축 전문가들 토론을 1시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냈습니다. 유럽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 나토에.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하니까 미국이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했다. 그 5개국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터키도 그중 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소련에서 핵무기를 상당수 철수를 했습니다. 나토의 핵 공유죠. 독일이면 독일과 미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사를 할 때는 미국 대통령, 독일 수상이 동시에 합의를 해서 발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전폭기가 다 5나라의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전진 배치했던 핵무기를 상당수를 갖다가 후퇴시켰어요. 유럽의 나토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렵다. 더 힘든 화약고가 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전술핵을 한국에 그때 한 900기 있었어요. 900기. 내 기억은 951기가 있었는데 그 전술핵을 갖다가 전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김일성한테 쏘았죠. 한반도 비핵화 찬성한다고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철수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으니까 북은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미 외교협회하고 미국 상원, 하원 군사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을 때 상원의 군사위원회 상당수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원에도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북핵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왜 미국이 끌고 있느냐? 한국에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그 조범들 좌파들 들어오면 도로 가져가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믿고 배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남북이 핵 균형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핵 개발할 기술도 있어요. 핵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핵 개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재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은 재처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10,000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핵무기로 전용을 하면 한 6,000기 정도 1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해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만 하면 얼마든지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핵 재처리 권한을 얻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핵 잠재를 갖고 그래서 핵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야 됩니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연설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축 전문가들이 경제 제재를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제재를 건질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런 반박을 2017년도 10월에 했어요. 우리가 북한인 줄 아냐? 북한은 폐쇄 경제 제재라서 경제 제재해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 강국이다. 한국을 경제 제재하면 미국은 언제 나겠냐?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너희들 첨단산업 돌아가겠냐? 경제제재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적성국가냐? 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하면 우리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가까운 중국하고 협상해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데 한국의 북핵을 핵 문제를 갖다가 저지할 이유가 있나? 적성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를 경제제재로 운영하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매년 방위비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못 살게 하는데, 방위비 대주느니 핵개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군들 핵개발만 하면 우리나라가 북의 공격을 받겠나?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해서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어디 미국의 동맹국이지 적성국이냐? 그 뒤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다고 미국 측에서 해부선을 이야기하더라도 뉴욕이 불바다를 걸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약에서 동북아시아 핵균형, 군사균형을 위해서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 눈치나 보고 반대파들 눈치나 보면서 얍삽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 지도자답지를 않다. 시장님께서 최근 읽으신 책 중에서 대구 시민회에 추천하는 것은 열국기입니다. 열국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한 10권짜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양의 모든 지혜가 그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4번째 책인 꿈은 이루어진다고 출간된다고 했는데 요 시기 보고 있습니다. 책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출간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시기를 좀 보고 있고, 이건 책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시 핵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유독 대구 방문이 잦다는 걸 느낌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절 대구에서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인지 둘 다입니다. 5대 미래산업 성과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분은 오경묵 기자는 ABB 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ABB 산업의 성과 전망은 주로 이제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예타산업은 예타 면제로 과기부에 지금 마지막 과기부에서 예타 면제권을 가진 게 기재부입니다. 근데 기재부 장관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해 본들 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첫째, 세태의 문제.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이 뭡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응? 당장의 즐거움을 좀 추구하는. 뭐라고? 당장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하는 2030.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세대에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인데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세태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세태부터 우선 바로잡는 문화가 우선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식을 낳으면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문제, 모든 걸 떠나서 이걸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는 게 보통 3명에서 5명까지 낳습니다. 스웨덴 같은. 근데 그 국가가 모든 보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20만 2, 3%밖에 안 되죠. 그 국가가 대신 살림살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보육, 교육, 자녀 양육 이런 문제는 국가가 다 해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가 헐떡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 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구시장의 재선에 도전할 여지는 없으십니까? 내가 계속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4년만) 하면 대구시 100년 미래사업의 모든 추측들은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2년 후에 이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말문 하이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금년 7월에 환경부 장관하고 한동시장하고 대구시장이 아마 3자가 모여서 대구시에서 한동물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한 1조 2천억 정도 들 것이라고 봤는데 환경부 추산은 2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국가 예산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경에 이제 환경부 장관하고 대구시장하고 한동시장이 확정적으로 MOU를 체결합니다. 군위에 이제 SMR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원자력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좌파 집단들이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좌파 집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가시화되면 나서겠죠. 여러분들 기억도 생겨날 겁니다. 핵 배기물을 부안군의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 할 때 얼마나 좌파 집단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난리를 치고 그게 결국은 합의돼서 경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주 와서 사고가 납니까? SMR이라는 것은 지하 40m의 것을 합니다. 그 상부는
그 SMR 운용하는 회사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집단에서 뭐 언론에 떠들고 하는 걸 내가 좀 봤는데 낙동강으로 그 배출되는 건 없습니다. 무항열 시스템을 합니다. 아무런 원자력 발전소보다 위험도가 10분의 1입니다. 사고 날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동청사에 갈 때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요 뒤에 어느 기자님이 질문한 것도 있는데 경주에 SMR 국가산업단지 하겠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SMR에 관련되는 부품, 그 제조, 이것을 갖다가 만드는 산업단지고 한 3천억 들어가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취임 있는 동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생정책이 맞는데 가장 보람된 정책, 보람됐다기보다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마트 요일 그 휴일 변경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요일 변경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좌파 정책의 상징적인 정책이 바로 그 정책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억누르고 뺏으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돌아간다. 그게 소위 휴일에 쉬어라고 강제하는 제도였고. 근데 실제로 가진 자의 것을 뺏는다고 해서, 억누른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자한테 그것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가진 자가 돈을 풀어야 돼요. 가진 자가 돈을 써줘야 돼요. 그걸 일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라. 쇼핑 문화가 지금 달려져 있잖아요. 쇼핑 문화가 매일매일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일주일치, 한 달치 사는 게 쇼핑 문화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왜 아울렛이 발달했을까요? 미국은 동네 구멍가게가 없어진 지가 레이건 시대에 들어와서 구멍가게가 없어집니다. 전부 아울렛 시대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거의 보면 사람들이 주말 또는 평일도 아울렛 가서 교회에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일주일째 한 달씩 사가 들어오는 쇼핑 문화가 달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전 미국처럼. 그래 달라졌는데 강제로 이걸 누르면 서민들한테 전통시장에 이익이 갈 것이다. 실제로 더 손해가 갔잖아요. 그 풀고 난 뒤에 전통시장하고 더 활발해졌잖아요. 그것은 소위 좌파 정책의 상징적인 것을 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좋죠. 근데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라 이래놓고 하는 건 곤란하겠죠. 이미 5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4년 중임제 개헌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 두고 마무리하고 싶은 현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전부 다 시장님 취임 후에
100여 개 정책들이 도입돼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안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행돼 전국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이 많다. 선도적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이나 동력, 그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언론들이 도와줬고, 대구 시민들이 도와줬고, 그리고 시의회가 도와줬고, 최근에 시의회에 어떤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견제 기능이 상실했다. 견제하는 거는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오해가 났어요. 잘하고 있는데 견제하려고 다 하는 거 견제가 아니고 회방입니다. 회방. 그런데 시의회에서 나온 말들 중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했던데 보니까 저 방송사는 해방나오라고 설명하는 거다. 견제라는 거는 일이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게 견제고, 잘하고 있는데 견제하라고는 견제가 아니고 회방입니다. 회방. 그래서 내 좀 이상하게 선동한다. 난 그래 봤어요. 시장님이 판단하기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정책 한 가지가 아쉬운 정책. 아쉬운 정책 없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대구로와 연계해 모바일로 치킨을 주문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로는 시장님 역점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서비스 확대는 이 대구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임 시장에 했던 사업을 우리가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예으로 한 것은 거의 실패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데가 대구의 이 대구입니다. 아마 카카오하고 지금 경쟁 중인 택시 문제도 곧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보다 값싸고 그리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이 좀 확장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에 나무가 쉽게 되어 있어 보기는 좋은데 시청 곳곳에 준설 작업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 이 세계일보 김두근 기자님 어디 갔어? 예. 준설 작업 끝났어. 얼마 쳐야 돼. 장마전에 내 끝내라고 지시해가지고 그거는 3월에 내 지시를 했어요. 장마전에 끝내라. 그 준설하고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나가봐요. 기어축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업무이 많은데 기어축제의 인신방연문 중에서 여기에 쟁점이 뭔가 하면 도로 점용 허가권 여부에 이게 재판에 쟁점이 있어요. 그냥 집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무조건 그 자리에 집회를 할 수 있느냐? 도로 점용을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재판의 쟁점인데 1심에서 이걸 판단을 안 했어.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도로 점용 허가권이 행정관청에 없다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단속을 근거가 없는 거지. 근데 주요 도로에는 70법 12조에 보면
집회 제한 구역이 전국 도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8곳입니다. 주요 도로가. 8곳은 거기서 집회 제한 구역으로 집시법 12조에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집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도로 점령 없이 저 마음대로 그 점령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도 이야기하고 법원에도 이야기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판단을 안 했어요. 아예 판단을 안 했어. 근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무신고 집회에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백히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 그런데 신고 집회도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러냐? 판사가 행정관청의 허가권을 판결로 대행할 수가 없어요. 판사의 권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에서 아마 합의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럼 집회 신고만 하면 아무 데 가서나 집회할 수 있다? 그럼 고속도로에 집회 신고하고 막고 해도 되겠네? 집회 12조 봐요. 거기 보면 1번이 집회 제한 구역이 되어 있고 2번이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집회를 못 하도록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동성로는 대구의 집회 제한 구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아마 항소심 판결문은 판사가 판단하겠죠. 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됐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에 의해서 추가로 계획적인 사고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적법하게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집회인지 따름이고 대구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해서 새롭게 아마 그 표지판을 붙일 겁니다. 명명하고 거기에는 3m 정도의 동상을 세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공원이라고 명명하는 그쪽은 한 6m 정도. 그게 이제 최근에 뭐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에서 뭐 박정희 그 동상 세우고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 그 시청에 모금운동 할 때 우리는 불어가 있어요. 시민들 부담 지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부르고 하니까 경상북도 가가지고 모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거기에 모금을 하면서 10m 동상 운동하는데 지금 우리가 6m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이수진 장군이 6.2m입니다. 광화문의 이수진 장군 동상 크기가 6.2m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 동상보다 커서 되겠냐? 그래서 6m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에 대한 행정적대니까 그대로 합니다. 동성로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상권이 가시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시작입니까? 시작부터 바글바글하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지금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관에서 판다 한 장을 보내줬고 요청했는데 지금 그 외교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다가 이제 확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관련 시설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1년에 아마 판다 항상 양육하는 게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 양육비가 30억이 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공원이 개방되면 관람객 수만 하더라도 30억은 훨씬 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을 봅니다. 요 밑에는 국민일보 책이나 나는데 SMR 국가상단 이건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SMR에 필요한 그 부속 이거 국가상단 3천억 들여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4조가량 들여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군부대 이전 및 종종 부지 개발 추진사항은 군부대 이전은 7, 8월경에 국방부로부터 두세 개 지역에 대한 군 작정성 검토 결과가 올 겁니다. 오면 그걸 기초로 우리가 연말까지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의 후보지가 오면 대구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겁니다. 종전부지 개발 추진사항은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 마인드와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이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면 되고 그거 본인의 선택인데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가면 더 많은 새로운 자리가 생기니까요. 행정통합 문제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 기류가 있다. 명칭종을 두고도 경북도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일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 그건 제가 하는 일. 그리고 경북에 반발하고 경북의 문제는 이철우 지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나서면 주제넘는 겁니다. 나는 이철우 지사의 역량을 믿습니다. 국회를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 줄지 지난번에 TK 특별법 할 때 여러분 통과된다고 믿었습니까? 달리기 철도법 할 때 기자 여러분들 쉽게 통과된다고 믿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와 연대하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힘을 실어 추진할 업무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오늘 배포해드릴 100% 플러스 1 중에서 우리가 완성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단 하나도 소홀히 넘어갈 게 없습니다. 전부 같이 잘할 겁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에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일지 예산 확보할 거라고 이런 말씀은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사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완전 자치권을 회복해라. 가져오나.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재정 자립도가 32.5% 정도 돼요. 완전 자치공화국이 돼버리면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 통합하자는 게 TK 공화국만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중앙정부 권한을 전부 자치정부에서 다 지어버리면 국가에서 그 돈 도와주겠어요? 너희끼리 살아라봐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 통과법이 되겠습니까? 그런 허용이라는 거야. 과용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대구 경북 특별시를 만들어서 서울과 대구가 양대축으로 발전하는 구도로 만들고, 그리고 지원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서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어버리면 대구 경북 지역에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균형발전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게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해야지. 너하고 다르게 대구 경북에 우리 TK 공화국 만들 테니까 그냥 다 발라. 헌법에도 반하고 실정법에도 반해요. 국회 통과도 안 되고. 이미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뭘 더 가져와야 할지, 그걸 논의하고 대구 경북의 통합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국가하고 협력을 해야지. 완전 자치권 달라. 예컨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환경부 정책도 다 넣어달라. 그거 다 넘겨받아가지고 과연 중앙정부하고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공무원들 수용할 수 있겠나요?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TK 공화국 만들겠다고 덤비면 그거는 국회 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도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답변 드린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내가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내가 여론 만들고, 경북은 이천지사의 영향을 내 믿습니다. 또 경북메일에서도 출산율 최고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답변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북부 지역에서 우려 목소리 많다. 그것도 이철우 지사가 할 일이지 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1절 마라톤 대회는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다 대한육상연맹하고 KBS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9시에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대한육상연맹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질문하는 것 중에서 이제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 가지고 이제 TBC에서 TBC 기자분이 맞죠? 질문했다가 질문 안 했던데 이거 내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산단 태양광은 한화 자산운용에서 했는데 한화 자산운용에서 펀딩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한은행, 농협, SK, 이 동부지 DB가 그리고 기움, 한강 등 이 사람들로부터 제안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화 이외에 6개설 확보를 새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새롭게 이 산단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자산운용보다 훨씬 투자 의향 금액이 큽니다. 이거는 추진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은 답변 다 했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화물 보시줍니다. 3.1절 마라톤 그거를 대한육상연맹에서 그날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 이게 2월 23일 시행하면 날짜가 당겨지고 날씨가 추운데 이게 기록은 좋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시민 참여율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시민 참여는 그때 대부분 시민 주관입니다. 시민 주관이고 날씨가 좀 쌀쌀해야지 기록이 잘 나오고 그리고 대한육상연맹에서 3.1절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문제를 되는 게 KBS입니다. KBS가 3.1절 중계를 해야 되는데 마라톤 뛰면 3.1절 중계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 마라톤을 중계할 수 있는 데가 내가 듣기로는 KBS밖에 없어요. 그리고 JTBC도 이제 마라톤 중계는 하긴 합니다만 JTBC야 뭐 이제 서울하고 거기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KBS 중계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동안 마라톤하고 서울 마라톤하고 간격입니다. 그래서 서울 마라톤 주최하는 동아 마라톤 그 주최하는 지금 서울 마라톤으로 됐죠. 거기하고 참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인류 선수들이 돈 많이 주는데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쿄 마라톤하고는 붙자. 도쿄 마라톤. 그건 우리가 돈을 훨씬 많이 주니까. 인류 선수들이 선택을 어디 하는지 도쿄 마라톤하고 붙자. 그래가지고 3.1절보다도 일주일 앞당겨가지고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9시에 그래 하는 걸로 대한육상연맹하고 다 합의가 되겠어요. 네. 시장님, 엊그제 가덕도 신공항이 2차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이제 유찰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신공항 공동협약에 참여하는 대우건설이 24% 지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보실 때 추후에 리스크 관리라든지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 있으실지. 대우건설이 뭐? 대우건설이 이제 엊그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2차 유찰이 됐는데 거기 이제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대구 언론은 가격도 신공하고 경쟁하는 그런 보도는 좀 자제해 줬습니다.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과도한 관심 가져가지고 PK하고 TK가 또 공항 가지고 또다시 경쟁하는 그런 보도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국가 재정 사업이고. 그럼 거기 이제 컨소에 들어가고 이제 공 같이 해도 괜찮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짓만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또 발표해 주셨는데 부활 휴야 축제 관련인데요. 예상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휴야 축제 이제 집회 주최 측에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거기에서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일단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경찰의 입장 좀 들어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같은 또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시장님께서 작년같이 또 장소 이렇게 정해준다. 그때 가서 내 이야기. 됐어. 네,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오늘 원희룡 장관 만나셨는데 원희룡 장관 시장님 만나시고 백브리핑에서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옆에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자기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관련해서. 뭐? 그 전당대회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원희룡, 나경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후보들의 단일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게 해야지. 옆에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게 해야지. 적기를 해야지. 시장님 아까 행정통합 관련해서 무슨 TK 통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권한과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을 논의해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방 교부세를 조금 더 이제 통합했을 경우에 좀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국세를 또 지방세로 좀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좀 적절한 행정 통합했을 때의 어떤 재정 수준이라 할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경상북도에서 바꾸네. 경상북도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의견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의견이 취합이 돼가지고 통합 뒤에 제도를 어떻게 운용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제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이고 통합 관련 법률안도 거의 기초가 다 마련돼 있어요. 근데 경상북도는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또 발끈해. 내일 신문 최세호 기자님께서 또 먼저 떠들고 그런다고 또 난리였죠. 그건 답변 못하겠어요. 또 대구 언론들은 아까도 내가 그것을 좀 부탁하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꾸 가덕도 신공항을 관심을 가지면 부산에서 공항 안 되기를 바라는 거냐고 반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제발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겨레가 질문할 만한데 안 그래. 성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응? 답변을 다 하시
나셔가지고 촬영하려고요. 그리고 우 시장님 인터뷰 하나 들었는데 우 시장님 지금 이제 대구 오셔서 뭐 큰 일을 많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 중에서 뭐 이게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직접 많이 나서서 도와줬다, 직접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경제지 기자로서 수사를 했다시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지정하는 거 이거는 국가가 국익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관리부나 기자나 그쪽이 조금 절반성을 모르는 건지 예타 면제. 일단 면제가 됐다. 예타 면제지. 네, 네. 그래. 예타 면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이제 좀 절박성을 덜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일부 국장들 중에도 마음대로 가가 뭐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이런 또 적적이 그거는 있는데 좀 덜 노력해서 그런 건지. 거기야. 예. 그거는 국장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국장이 가서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그 국장 진짜 대단한 국장이지. 그것도 기재부 국장선에서 해결하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무선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는 내가 직접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기회발전 특구 지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발전 직구는 지정은 됐잖아. 네, 그거 됐으니까 그래.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지정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거는 이제 예타 면제 부분은 기재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과기부서는 하자라는 거고. 실제로 마름물 한류에 있어서도 예타를 실시하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타 면제로 추진합니다. 맑은 뭐 하이웨이 하는 그 우리 물 문제도 그 환경부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하고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하는 방안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타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10년이 있을지 20년이 있을지 그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타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제 조용하다. 원래 치매 축제 할 때 또 정치들 좀 부르시는 생각이십니까? 우리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옵니다. 이준석 자꾸 대응은 되는데 오겠어. 구체는 되는데. 지금 씨가 없으시면 이만 마실까요? 가만히 봐. 앉아있어 보면 또. 신사랑 한겨레 대학교는 이게 한겨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전반기 2년 동안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의회에서 정말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혁신을 해준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기 의장단이 출범을 시작했고 또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들과 협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견제와 침체를 하는 게 의뢰의 역할이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침체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은 그건 회방입니다. 견제가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 그리고 상위연령단들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추가진 문으로서는 끝내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